환경과 화학의 이야기. 오늘은 제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알루미늄을 조사하다가 문득 알루미늄보다 더 우리 삶에 밀접해 있는 철에 대해서는 어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주변에 있어서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 철은 무엇이고 어떻게 재련하는 것일까요? 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철은 현대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자원입니다. 철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금속으로 높은 밀도와 강도, 자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건축, 자동차 제조, 가전제품,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됩니다. 또한 철은 건축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철은 콘크리트와 같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콘크리트의 모래, 자갈, 시멘트의 비율을 잘 맞추면 그 차이조차 줄일 수 있죠. 이처럼 철은 우리의 삶에 깊게 침투해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철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대부분의 강철 생산 방식은 고로 방식입니다. 고로 방식이란 제철을 목적으로 높게 지어진 용광로인 고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교차하여 높게 쌓고 코크스에서 나온 강력한 환원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인 철광석을 환원시키며 동시에 강한 열로 강철을 용융시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석탄을 태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로 내부에 석탄과 철광석을 쌓기 위해서 석탄을 코크스로 쪄내어 단단한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철 산업도 그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실현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입니다. 먼저 철을 재련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산화철 상태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과 그 철을 녹여 우리가 쓰고자 하는 형태로 만드는 용융 및 성형 과정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방식은 고로 방식, 전기로 방식, 파이넥스, 하이렉스입니다. 고로 방식에서는 철광석의 환원과 용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산화탄소를 환원제로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실질적으로 열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로 방식은 전기를 이용한 전기로를 사용하고 이미 환원이 끝난 스크랩들을 원료로 사용하므로 온실가스가 확연히 덜 배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삼모사에 가까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021년 통계를 보면 석탄, 석유, LNG인 화석연료를 합쳐 60.6%입니다. 뒤에서 기술할 수소환원제철 역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위해 전기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기 생산에 있어 더 싸거나 환경적으로 좋은 방식을 늘려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는 파이넥스입니다. 이는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유동환 원로와 환원철을 용융시키는 가스용 융화로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먼저 산화철은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3가인 Fe2O3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여 Fe3O4, Fe2O, Fe 의 형태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산화철의 환원이죠. 이때 파이넥스 공법에서는 가스용 융화로에서 석탄을 열원으로 하며 여기서 석탄을 태워 얻어낸 일산화탄소를 환원가스로 유동환 원로에 주입하여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것이죠. 파이넥스 공법의 장점은 고로의 단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고로의 석탄과 철광석을 쌓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가루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쓰지 못하며 석탄을 코크스로 성형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죠. 파이넥스 공법에서는 고로의 철광석과 코크스를 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연탄 역시 코크스로 성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하이렉스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공법입니다. 첫 단계인 철의 환원은 수소를 사용하여 환원 과정에서 부산물로 물만 나오게 친환경적이며 두 번째 단계인 철의 용융은 전기로를 사용하여 이론상으로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과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탄소 중립을 넘어선 제로 탄소이죠. 그러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작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수소의 특성입니다. 수소를 이용해 산화철을 환원시킬 때 전체적으로 흡열 과정입니다. 즉 환원시킬 때 추가적으로 열을 가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더해 수소는 일산화탄소에 비해 밀도가 약 12.6배 가볍고 분자가 작아서 투과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관리나 사용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수소는 가격이 비쌉니다. 수소의 생산이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면 철강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기로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파이넥스 공법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은 석탄의 싼 가격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의 생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환원가스가 유동화 논로에 사용되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걸 전기로로 대체하게 된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엄청난 전기를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앞서 기술의 뜻, 대한민국은 아이슬란드처럼 청정하고 싼 전기가 무한정 공급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청정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수소환원제철 공법이 마주한 또 다른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에 수조톤의 수소가 매각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10%만 사용해도 수천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H2Pro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전기분해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는 수소에 비해 부피가 크며 수소가 목적인 상태에서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죠. 수소의 값싼 생산과 공급, 신재생 에너지, 값싼 전기 등은 우리가 탄소 중립에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철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혀있는 물질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